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제때제때 올리지 못하는 유튜버 이코녹스입니다.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제가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않는데도 구독자가 조금씩 느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합니다. 여러분들 떠나주시지 않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추석 연휴 그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이코녹스가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. 이유를 아십니까? 이러한 그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 상당히 바쁘죠. 항상 바쁜 와중에 보니까 댓글의 내용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? 이 다급하고 그 애처로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자동차가 시동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참 방대하죠. 그 엔진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점화 플러그라든가 아니면 점화 코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상이 생길 때 시동이 걸리지 않고, 소위 말해서 세로모다라고 그러죠. 스타트 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,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참 난감했죠.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코녹스가 이제 이코녹스 디젤이 출고된 지 이제 벌써 한 4년이라는 시간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 요소수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런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. 보면은 요소수가 바닥이 나면은 보통 이코녹스는 그 시동 제한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연료가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그 요소수 양이 아주 적게 되면은 이코녹스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상태에서 내연기관이 시동이 걸리게 되면은 배출가스가 나오게 되죠. 배출가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 배출가스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요소수를 분사를 해줘야 되는데,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요소수가 바닥난 상태에서 없는 요소수를 분사하려면은 이제 SCR이 이제 당연히 맛이 가게 되고, 그러면 나중에 DPF 맛이 가게 되고, 그러면 이제 엔진 자체에도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동 제한, 시동이 걸리지 않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럼 어느 시점이냐? 보통 보면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코녹스의 그 에드블루 게이지 인포메이션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에드블루 메뉴가 있죠. 여기 보면은 1999km가 나와 있습니다. 보통 요 1999km가 1998, 1997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 다운 돼서 계속 이제 주행거리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, 요때쯤에 이 요소수를 제대로 넣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.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러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주행 가는 거리 1000km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 이코녹스 이 녀석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죠. 이코녹스 그 요소수를 넣어 달라.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행거리가 낮아지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소수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시동 제한을 걸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뜬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시동 제한을 걸겠다는 얘기는 나 시동 걸리지 않겠어,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보면은 또 이런 메뉴도 뜬다고 하죠. 그 출력 제한을 하겠다. 출력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? 출력을 낮추겠다라는 거죠. 출력을 낮추면은 배출가스 생성되는 그 양도 작기 때문에 출력을 약하게 해서 배출가스를, 그러니까 요소수 소모량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2단계까지 가면 안 되죠. 그 매뉴얼에 보면은 2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차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보충 메시지가 떴을 때 그 요소수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. 그러니까 1999km가 카운트 다운 될 때 이 시점에서 요소수를 구입하셔서 이 요소수를 보충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이코녹스 차주님들은 그 요소수 증후군 있죠. 요소수 증후군과 DPF 증후군이 있는데, 이 요소수 증후군 도대체 다른 차들은 보충 메시지가 자주자주 뜬다 그러는데 왜 이코녹스는 이 요소수 보충 메시지가 뜨지 않느냐?
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나중에 결국 참지 못하시고 결국 요소수를 넣으시다가 넘치시는 분들도 더러 좀 있습니다. 그리고 겨우겨우 넣으시는 분들도 겨우겨우 있습니다. 운행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. 그 요소수 소모량이 운행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. 보통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소수가 일정 부분 적어지게 되면, 그러니까 700k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시동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념하시고, 이 에드블루 메시지 창에서 이 1999km가 아래로 카운트다운 됐을 때는 꼭 요소수를 넣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코녹스는 또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차가 시동이 꺼져? 근데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요, 정차 중에 시동이 꺼집니다. 보통 보면은 이 이코녹스는 그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공회전 제한 장치는 이제 제가 한번 겪어본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, 옛날에 저희 회사 물류팀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상당히 좀 뒤숭숭했죠. 그래서 이제 제 차 안에서 그 추운 겨울에, 한겨울에 차 안에서 이 이코녹스를 이제 시동을 켜놓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제 회사 직원들과 이제 이래저래 뭐 여러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. 근데 한 30분인가 40분 지났을 때 이 녀석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장시간 그 공회전을 하게 되면은, 장시간 공회전을 하면서 차가 조금이라도 미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코녹스는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정차 중에 이 운전석에서 뭐 과한 그 흔들림이라든가 운전석 시트의 과한 흔들림,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, 조금 일정량의 그런 충격, 뭐 요러한 것이 느껴졌을 때는 그 시동이 꺼집니다. 이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. 보통 보면은 그 오토스탑 그 기능하고 이제 좀 연계되는 그런 기능인데, 보통 보면은 운전자가 좀 이상이 느껴졌을 거라고 라는 그러한 짐작을 이 녀석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시동이 이제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될 것 같으면,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어디를 가다가 우리 와이프가 뭐 애들 음료수를 사야 되겠다 뭐 라고 해서 이제 길가에 정차를 시켜놓고, 우리 이제 돌 지난 우리 아들을 이제 이 운전석에 안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근데 이 흔들림이 좀 과했는지 시동이 꺼지더라고요.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것은 고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이코녹스는 이런 경우에 시동이 꺼지는구나, 그리고 이코녹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는 그 요소수가 바닥이 났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구나,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비정상적인 거, 뭐 어디 차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점화 플러그라든가 점화 코일, 그리고 스타트 모터, 아니면은 이 부분이 아니면은 연료 라인에 어떤 그 문제를 의심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다음에는 한번 그 매뉴얼을 한번 파 보겠습니다. 다음 기회에는 그 이코녹스 매뉴얼 뭐 이렇게 한번 파 보겠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뭐 미션 오일 언제 뭐 65,000에 갈아라 뭐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, 이러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것을 소재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토요일 오후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이 강렬한 햇빛 받으면서 퇴근하는 게 기분이 나름 좋네요. 여러분들 가을 잘 보내시고요. 그 보면은 요새 환절기가 너무 강렬한 것 같습니다. 그 아침과 낮과 그리고 저녁에 그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저도 약간 감기에 걸리고 그러는데, 여러분들 환절기에 몸조리 잘 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